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오늘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면 어떤 내용들을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최재형 목사는 지금 피의자이면서도 참고인이거든요. 그런데 혐의가 뭐냐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죄,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어야지 나머지 범죄들도 다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최재형 목사가 지금에 와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자기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범죄 목적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이 안 되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이 안 되고 결국은 몰카 공작해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야 처벌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만 보면 이제 뭐 다른 거 굳이 수사할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이러다가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만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 목사 측에서는 구문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취재였다면서 직무 관련성 여부하고는 다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주장하고 있는 공익성이 인정이 되려면 어떤 증거가 좀 입증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공익성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리가 이게 범행의 목적이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취재의 연장선상에서 김 여사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본인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실제로 어떤 경위로 김 여사에게 연락을 취하게 됐는지 그리고 취재라고 한다면 그럼 언론인과 어떤 접촉과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부분을 취재하려고 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떤 그 증빙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를 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는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김 여사 관련해서는 이게 뭐 소환을 해도 뭐 안 해도 다 문제가 있을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보십니까? 조사의 방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환 조사, 검찰청에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방문 조사, 예컨대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서면 조사, 이게 다 검찰에서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일반적인 경우는 소환 조사 받지 않습니까? 검찰청으로 오라고 그러지 뭐 검사들이 가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소환 조사가 맞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로 끝낸다라고 하면 봐주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범죄 구속 여건에 해당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환 조사를 안 하고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했다. 그러면 검사들이 봐주려고 저런 식으로 조사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는지 조사하는지 제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도 제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태국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뭐 이 남성 납치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게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밤이었습니다. 이 마프라찬 호수라고 파타야 인근에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A씨의 한 시신이 발견이 된 상황인데 A씨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쯤에 파타야로 입국을 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느냐.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 어머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어머니에게 이 일당 중에 한 명이 전화를 겁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가 각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물에 빠뜨려서 물에 버려서 굉장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300만 바트를 몸값으로 내지 않으면 이제 살해하겠다라는 이런 위협적인 전화였는데 이 300만 바트라는 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있다는 거액입니다. 당장 경찰 그 현지팀에서 수사에 나섰고요. 이 남성의 행적을 쫓았는데 지난 2일 한 술집에서 그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목격자를 좀 찾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인근 CCTV 등을 좀 점검을 해봤더니 이 일당들이 남성을 차에 태우고 인근의 숙소로 가고 호수 인근에서 1시간 정도 또 정차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호수 수색에 나섰고 결과적으로는 이 플라스틱 통에 있는 남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지금 피의자 한 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이제 언론에 전해지긴 했습니다. 이게 서울로 한국으로 먼저 왔던 그 한 명이 체포가 된 건지 현장에 체포된 건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검거됐다는 언론 소식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근데 왜 한국인 관광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의자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 훨씬 쉽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남아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범행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저 일당들이 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자칫하면 완전 범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데 어쨌든 다행히 용의자가 검거됐다라고 하니까 자초지종이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업주 구속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인 성매매 이례적인 사건 아닌가 싶은데 사건의 개요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반대의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들이 정확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등을 좀 보게 되는데요. 지난 9일에 경찰이 단속을 벌여서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A씨 등 알선을 맡은 남성 4명을 체포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또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서 성매매를 한 일본인 국적의 여성 3명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긴 상황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단 벌어들인 수입만 47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성매매를 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일본인 여성 3명도 좀 체포가 됐어요. 이들은 한국에서 체포가 되면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이 일본인 여성들도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단순히 그냥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범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추방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강제 추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